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현장을 찾아가는 연중기획 폭력 없는 학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다 보면요, 그 원인이 참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장난이다, 힘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신바람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아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먼저 만드는 교사 모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행복한 교사 모임입니다. 함께 봐주시죠.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폭력 문제와 같은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추락 등 업무가 힘든 것보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교사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교육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교사 모임이 그 주인공. 저는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스승이다! 교사 힐링 캠프를 통해 스승으로서 꿈이 회복되고, 행복한 생활지도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느끼면서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행복한 교사 모임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교사는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네, 오늘 행복한 교사 모임을 소개해 주실 분들 초대했습니다. 먼저 홍익교원연합 대표이시면서 경북 북삼고등학교 고병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교원연합 서울 지부장이신데요. 상경초등학교 김지인이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항상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시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규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되신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병진 선생님과 행복한 교사 모임, 간단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봤지만, 함께 눈물도 흘리는 모습이 앞서 이제 점점 저희가 또 얘기가 되겠지만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단체고 어떤 분들이 모였습니까? 저희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교육 자체의 그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이 메말라가는 현실을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 땅의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이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기치 아래 전국의 스님들이 결성이 되었었고, 네. 또 그러한 부분들이 1997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과도 얻었지만 교육 현실 속에서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고, 예. 그것은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모두 행복할 때까지 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 뜻을 세우고 홍익교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97년에 시작이 돼서 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한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대략 전국적으로 한 약 3,0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네.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이제 이렇게 좀 느는 추세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참 이게 가슴에 와닿는데, 그간에 해오신 활동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던 활동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를 행복한 학교 문화 만들기 활동들입니다. 학급이나 학교가 행복해지면 학교 폭력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 스승되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는 교사잖아요. 교사부터 먼저 자성하고 스승됨을 회복하자, 네. 그런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사실은 교사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학급 모델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3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분명히 느끼십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그 어떤
행복 지수, 행복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교사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의 특히 아이들 청소년 행복 지수가 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4년간 뭐 연속 꼴찌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늘 지치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스님들의 어떤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스님들이 생활지도라든지 또는 학급 담임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고요. 예. 또 거기다가 또 경력 있고 유망한 그러신 그 스님들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스님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그대로 전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지치고 스님들 지쳐서 힘들어하는 이 교육 풍토를 바꾸려면 먼저 스님들부터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이 앞에 섰을 때 웃고 있다면 아이들은 네. 바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또 행복한 교사 모임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또 금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육과기술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또 교사들의 힐링 프로그램들을 쭉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담아서 교사 힐링 캠프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생활지도 연수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게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런 저희가 금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 정말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힐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절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힐링될 때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살아나면 교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존재 가치, 스승됨 이런 것들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동 외에도 교사가 정말로 자성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승됨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캠페인도 계속 벌여왔고요. 또 요즘 최근 들어서는 학교 폭력을 아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예. 또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학교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멘토로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생들도 스스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이규미 교수님 지금 선생님 두 분 말씀 가운데 뭐 기억에 남는 단어 꼽는다 뭐 힐링, 뭐 자성 이런 것. 그냥 스스로 선생님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 보고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을 정작 우리가 돌보는데 너무 좀 그 인색하고 뭔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게 정말 문제예요. 네. 저도 최근에 선생님들하고 그 연구 때문에 인터뷰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상담도 받고 싶고 힘들 때는 누군가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상담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정말 그 좀 건강하게 바로 서시고 자신감을 회복하셔야 학생들한테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선생님들이 행복해지자고 모이셨으니까 그 현장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학생들하고의 관계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행복해지시자고 모였으니 결국은 요즘 학교 현장에서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도움이 됐을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힐링의 시간을 직접 가졌다고 하거든요. 경주에서 열린 교사 힐링 캠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교사 힐링 캠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란 주제로 경북 지역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마침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내가 지금 모시고 가고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시고 지금은 실내 산책 프로그램 시간.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이끌어주며 함께 걷습니다. 힐링 캠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바로 교사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계속 뭐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좀
불안했는데 갈수록 신뢰가 생기니까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도 이제 뭐 믿어준다 그래야 되나? 이제 같이 따라오고 이러니까 훨씬 더 느낌도 좋고. 상대방한테 맡기니까 보통 때 마음보다 편안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때는 항상 긴장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학생들과 씨름하랴 행정 업무 처리하랴 항상 긴장 상태였던 교사들. 편백나무 숲에서 명상을 하며 잠깐이나마 마음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나무하고 사랑하세요. 사랑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는 이 나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 아이들처럼 느껴지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나무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또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요. 부정아 애들 인성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몸부터 가볍고 활기차게 해줍니다. 그럼 애들이 훨씬 마음이 열리고 긍정적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사분들부터 몸이 활기찬 몸이 돼야 긍정적이 되고 의욕이 생긴다. 긴장된 몸과 마음을 먼저 풀어봅니다.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고 편안하도록 행복한 교사 모임에선 생활지도 방법으로 뇌체조와 명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뭉쳐있던 몸을 풀면 생명뇌라고 불리는 뇌관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탁한 에너지가 나가고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어허 시원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감정 조절이 미숙한 10대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나 선생님과의 갈등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명상을 통해 감정을 바르게 정화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연수를 기회로 생활지도, 교육지도 모든 면에서 정말로 이렇게 되고 싶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참스승이다! 저는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스승이다!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학교 가서 항상 웃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학교 돌아가면 학생들한테 경쟁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좀 더 말해주고 싶고, 어떤 정책과 제도의 변화 이전에 교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살고 그랬을 때 그 정책과 제도가 비로소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교사들. 교사가 회복해서 학생들이 달라지고 학교가 변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뭐 가슴 뭉클한 장면도 많이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모처럼 힐링 시간을 가지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 되면은 뭐 화면으로 확인이 됐지만 고 선생님 모두가 아주 그냥 밝고 환한 모습,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승님들의 그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면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힐링 캠프에 직접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나와 계신데요. 강명호 선생님. 네. 네네. 참여해 보시니까 정말 어땠습니까? 기대 이상이었습니까? 네. 기대 이상이었고요. 제가 처음에 그 힐링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몸이나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그 뇌체조를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네. 시원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슴속에서 이제 그런 시원함과 함께 내가 예전에 가졌던 스승으로서의 그런 꿈들이 조금씩 자라고 그동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잘못한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예. 정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학교에 가서는 좀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다 같이 한번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학교도 살고 학교가 점점 따뜻해지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좀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그러니까 소통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선생님들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데 잘 못 만져줬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제가 선생님 어깨에 손을 얹어놔 보니까 선생님 어깨가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풀어드리면서 제 마음도 전해드리고 선생님 그동안 아이들과 만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저도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따뜻함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마주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눈에 바로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 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과도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정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비울 건 비우고 또 채울 건 채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군요. 네, 옆에 전준지 선생님. 네, 뭐 감정 조절, 뭐 소통법 등등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접하셨을 텐데 선생님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감정 조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네.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뇌의 편도라는 기관에서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집중하고 연습하면 정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주 행복감이 들었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웃기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피톤치드 숲에서 나무와 이야기할 때 아이처럼 순수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막 피곤했던 심신이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겨울 방학이 다 끝나가거든요. 야 이제 학교에 돌아가면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럼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왜 눈물이 나셨습니까? 뭐가 가슴에서 녹아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와 선생님들 가슴이 내하고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 선생님 지금 중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신 거죠? 중학교에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중학생 때가 제일 대책이 없고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고등학생만 돼도 참 덜한데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중학교 때. 예, 맞을 짓들을 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이 화가 많이 나지 않으세요? 애들이 타겟 순환이 안 갔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늘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순간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의 지도에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경우를 만나면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우르르 올라오고 그리고 이거 상처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피하고 싶다.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힐링 캠프에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마음들을 많이 이완돼 시켜주고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여유롭게 그런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옆에는 또 힐링 캠프의 뇌 교육을 직접 담당하셨던 김수정 강사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뇌교육은 뇌를 잘 활용하는 법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뇌체조를 하게 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활기찬 상태가 됩니다. 네. 의욕적이 되게 되죠. 그리고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행복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뇌에서 분비가 아주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서가 완화가 되고요. 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성향들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성찰력이 커지고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주 밝아집니다. 네. 그래서 뇌교육은 그렇게 인간 내면의 순수한 마음, 양심을 살려서요. 홍익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방법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그 학교의 행복한 문화를 만들려고 해피스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전국에 450여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5분이나 10분 정도 간단하게 뇌체조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 조절이라든지 집중력 향상 그리고 건강 증진에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잘하게 전파가 될 것 같은데요. 교사 힐링 캠프 선생님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요. 희망을 좀 찾게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교사 힐링 캠프에 참여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이들의 말과 행동 이런 거에 상처를 받고 정말 교사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거친 행동과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교사도 아이들과 막 감정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서 이 배운 소통법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시고,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또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뭔가 우리 마음을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힐링 캠프에 참여하신 분 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명예퇴임을 신청하셨다가 이 캠프를 받고 내가 정말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캠프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감동스러워하고 힘을 얻으셨던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가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열정이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받으셨던 그런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네. 아이들을 만나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진행된 교사 힐링 캠프의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힐링 캠프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대략 한 200여 회, 한 6천여 명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님들이 이 연수나 또 힐링 캠프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직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네. 또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 또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학이 기다려진다. 아니면 아이들이 보고 싶고 네. 아이들과 빨리 만나서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네. 또 이렇게 몸도 그리고 마음도 또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 속에서 보다 열정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예.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것이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많은 스님들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육이 살아서 정말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또 행복한 학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 만들었는데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미 교수님 교사 힐링 캠프 글자 그대로 제대로 그 치유를 받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셨고요, 선생님들이 네. 직접. 그런데 교직을 비롯해서 이렇게 왜 다른 사람을 계속 돌봐야 되는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또 이제 소진 현상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 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이미 그 소진을 경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호소하기도 힘들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이런 기회가 딱 생기면 이제 그게 막 그 아픔들이 다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이게 동료 교사,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있지만 동료 교사들하고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경험하신 거는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겠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상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소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이제 명상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명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에 굉장히 이렇게 온전하게 현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학생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져요. 막 항상 생각이 날아다니고 난리잖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걸 많이 학습하셔서 현장에 많이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찾은 선생님들, 이번에는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연구 모임을 통해서 서로 또 나누고 발전시켜서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시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오후, 뇌교육 생활지도 연수를 위해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생활지도 방법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들 다 아시지만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사 모임의 생활지도에서 기초가 되는 이론 중 하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주변 유리창까지 다 깨뜨리게 되고 나아가 강력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할 때 학생들에게 사소한 규칙이라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주고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역할극을 해보는 시간. 학교 폭력 상황이 닥쳤을 때 교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연습해보기로 했습니다. 놀기는 같이 재미 놀아야지. 우리만 먹으면서 책 보나? 냄새나. 교사가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보고 지도를 하면 그저 같이 논 거라고 시치미를 떼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난감하다고 하는데요. 쟤네들이 놀았다고 하는데 명옥이도 같이 쟤들하고 놀았니? 아니야? 애들 뭐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친구들이 그냥 그런 행동들을 막 해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저희 그냥 놀았어요. 쉬는 시간이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에서 놀았어?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무슨 놀이를 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가위바위보? 그래서 제가 져가지고. 아니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어요. 아프잖아. 이거 뭐가 아프냐 그게. 이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해보도록 한 담임 선생님.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재밌어 했잖아. 뭐가 재밌어? 얘들아, 니네들이 한 놀이를 명옥이 입장이 돼서 다시 한번 또 놀았지. 지금 저 선생님이랑 잠깐 명상을 할 거야. 가만히 눈을 감고 그때 명옥이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가만히 청소년기, 과격하고 충동적인 마음을 명상을 통해 조절하고 있는데요. 명상을 하면 메타인지, 즉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기능이 향상돼서 나 자신은 물론 나아가 남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명옥이가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픈 일이에요. 역할극이지만 실제 우리 교실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몰입한 교사들. 해보니 어떤가요? 피해 학생이 정말 더 크게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걔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느끼면서 행복한 교사 모임에서 제안한 생활지도 방법을 잘 활용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짝인 두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는데요. 자리는 어디 앉을까? 새 친구가 온 게 정말 반가워서 단짝 친구를 배려하지 못했네요. 모든 게 어색할 새 친구에게 양보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단짝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후 두 친구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심술이 난 친구는 전학생을 사사건건 괴롭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 다른 반이나 다른 학교에서 듣던 그런 일을 우리 학급에서 일어났다는 걸 듣고 나서 참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하나 되는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명상으로 하나 되는 다시 한번 학생들.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학급이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너무나도 밝고 환해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 사이에 웃음이 넘치고 친구들이 서로서로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모습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 팔과 가슴, 위장을 두드리고 빠르게 박수를 치면서 뇌를 깨우고 몸도 깨어나는데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잘 된 것 같아요. 몸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지식이 아니라 자기 몸이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친구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 학교폭력 예방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른 생활 지도를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행복한 교사 모임.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교사 그 연수 모임에서 강의를 해주셨던 이화영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무엇보다 그 역할극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뭐 좀 리얼하다 그럴까 그런 모습 봤는데 실제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들을 그대로 해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역할극은 그 초등학교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현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고등학교에는 훨씬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 문제는 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학교 문화나 학급 문화를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예. 이제 그 역할극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 입장에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한번 느껴보고 이렇게 체험해 보면 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의미로 이런 역할극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뭐 이게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뵙고 했는데 확실히 뭐 이런 역할극을 통하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의 그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면은 학생을 이해하는 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네. 실제 역할극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학교 문화를 바꾸고 학교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네.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행복한 학교 그 행복한 교사 모임에서는 그 방법들을 그 뇌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 뇌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제가 그 좀 기억나는 것은 그 수업 중 전에 나는 나 인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공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선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BTL에서 나왔는데 예. 그것은 학생들의 의식을 굉장히 그 높여주고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 작년에 저도 이 뇌문화 프로그램을 학급에 적용을 했었는데 그 학교 폭력에 대한 태도는 감소하고 자아 존중감은 올라가는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예방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 생활지도 부분에서도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지도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물어보면은 통제, 아하. 처벌, 징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복한 교사 모임에서는 생활지도 하면은 선택과 책임을 알려주는 인성교육이다 하는 말이 떠오르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옆으로 마이크 좀 건네주시고요. 연수 모임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진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충북 형석고등학교 이윤성 선생님이신데요. 실제 학교에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큽니까? 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뇌체조와 명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 분위기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뇌체조 학생 강사를 선발해서 스스로 학생들 자율적인 참여를 하도록 네. 분위기를 만들었고 뇌교육을 적용한 결과 예.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쌓이기 시작하면서 감정 충돌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스스로 자기 감정을 바라보고 또 분위기도 차분해졌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감정을 이렇게 읽어주는 힘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학생들의 이제 일반계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활동을 요즘은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랑과 나눔, 배려, 홍익의 문화를 만드는데 네. 우리 학교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학생들의 또 반응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고3 되는 이제 김태균 학생인데요. 선생님들이 뭐 이모저모로 애쓰시는 모습 지금 쭉 얘기 들어봤고 또 학교에서도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많이 달라지죠. 처음엔요, 옛날 같은 네. 제가 지각을 했을 때는요, 네. 많이 혼나고 그랬었어요. 네. 좀 윽박 지르시고. 네, 근데 네. 지금은요, 혼을 내지 않고 그냥 말로 잘 타일리면서 이제 지각을 안 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연스럽게 유도하시고. 네,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갖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지각도 안 하고 예. 일찍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자연스럽게 좀 선도가 이제 되는 거군요. 네, 옆에 여학생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그 친구들, 동료 이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선생님에 대한 뭐 그간에는 뭐 불만도 솔직히 뭐 있었을 것 같고 한데 어때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도 잘못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안 좋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셨는데요. 네. 내교육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선생님과 제자 간에 막 이런 친밀감도 커지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불만이나 이렇게 서운한 점이 있으면 직접 교무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털어놓으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고민 같은 걸 이렇게 막 털어놓으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 갈등이 해소되고 네. 분위기도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제지간의 진정한 이제 대화에 이제 물꼬가 트인 셈이군요. 이규미 교수님 쭉 뭐 학생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변하니까 학생들도 변하는 모습을 분명히 읽을 수가 있군요. 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학생이지만 그래도 교육과 학습의 질을 끌고 가시는 분은 역시 선생님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변하시니까 그 자기네들도 모르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그 선생님이 좀 편안하고 유순하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아마 덜 폭력적이고 이렇게 좀 변화하시면서 학생들도 조금 더 유순해지고 덜 폭력적이고 이렇게 변해가면서 네. 이게 서로 상호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고병현 선생님 이제 뭐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더욱더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행복한 교사 모임의 뭐 향후 뭐 계획 있으시다면 이참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우리 학교 현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것.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뇌파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뇌파는 강한 쪽으로 동조화가 되는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에너지가 이렇게 더 커진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강화할 건데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문화 운동 이 부분들을 통해서 더 정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스승으로서 거듭나자라는 네. 스승되기 운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인성교육이나 이런 학교 활동 자체가 도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학부모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강화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이런 교육 풍토를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스스로 하겠다는 이런 좋은 학교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쪽에 저희들 멘토로서 역할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동참하고 더 많은 스님들이 이런 쪽에 동참해서 정말로 폭력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앞장서서
또 더 많은 그 마음들 나누면서 네.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생이 행복할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예, 좋습니다. 끝으로 뭐 두 분께 저희가 항상 여쭈는 질문인데 저희 프로그램이 연중교회 폭력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행복한 교사 모임에서 추구하시는 바도 이제 폭력을 이제 줄이는 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좀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선생님의 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일에 저는 교사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스승다움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스승이라고 하면 교사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스승이라는 것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걸 키워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이런 스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스승이 되고 싶다 이런 자각이 일어나면 저절로 스승이 되겠다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로부터 이런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학교 폭력이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예,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 선생님께서도. 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부분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산업화를 통해서 가져오는 그런 교육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아이들은 이미 그러한 산업화를 넘어서서 민주를 넘어서서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주인공들이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교육.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행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모두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또 그런 것이 또 우리 교육 이념 속에 교육 철학과 방법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교육법에 나와 있는 홍익인간의 교육. 사실은 뭐 우리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교육을 그 법대로만 한다면 네. 참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앞장서는 것은 바로 승인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뭐 행복해야 뭐라도 이렇게 또 의욕이 날 거니까. 그렇죠.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 또 참된 그 스승의 모습, 뭐 자화상 이런 생각을 오늘 1시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행복한 교사 모임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와주신 고병진 선생님과 김진희 선생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나와주신 모든 분들 역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뭐 예외는 아닙니다. 학창 시절의 선생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서 배우게 마련입니다. 학생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단련시키고 수행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말씀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또 희망을 또 아주 참된 또 빛을 본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